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8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1,4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의 여파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58명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살펴보면 어제 58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국내 확진자는 11,402명입니다. 사망자는 다행히 없어서 지금 269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현재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가 770명, 그제보다는 35명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완쾌돼서 격리 해제된 분의 숫자는 1,36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58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해외 유입 사례가 3명이고 나머지가 다 국내 발생, 55명이 국내에서 다 발생한 경우입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명, 경기가 20명, 그리고 인천에서 1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환자들이 그렇군요.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따져보면 수도권에서 발생한 숫자, 그러니까 사흘간 급증한 걸 보면 신규 확진자가 40명, 그리고 어제 79명, 그리고 오늘 58명 하면 사흘 동안에만 그렇군요. 지금 신규 확진자가 177명이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에서 이제 물류 센터발 집단 감염으로 유행이 길게 꼬리를 늘어뜨리면서 가고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취약한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숫자가 확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대본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시죠. 5월 29일 금요일 정리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58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55명, 나머지 3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5월 29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1,402명이며 1,363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770명의 환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다행히 어제 사망하신 분은 안 계셨습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수도권 집단 발생 현황과 대응 방안, 온라인 유통기업 물류센터 방역 현황과 조치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학생들의 순차적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보호자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점검하고 방역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기업들의 책임의식이 매우 중요하며 밀폐된 장소에서 노동 강도가 높고 동료 간 접촉이 빈번한 근무 환경에서는 보다 세심한 방역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수도권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23일 이후 총 9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무자와 방문객 4,351명 가운데 3,836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조만간 전수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 근무자들 가운데 확진 환자는 조만간 모두 발견할 것으로 보이나 이 확진 환자들로 인한 지역사회의 연쇄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직접 감염된 확진 환자는 70명이나 이들로 인한 전파가 26명이며 계속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물류센터, 콜센터 등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접촉력이 파악되고 있어 역학조사와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발적으로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음식점, 주점, 보험사 등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총력을 다해 추적하고 있으나 추적 이전에 이미
지역사회로 전파되어 감염 환자가 지역사회 내에 잠복해 있을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나 이동량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오늘 18시부터 6월 14일 24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공공부문의 행사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유흥시설과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학원, PC방은 최대한 운영을 자제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께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2주간 가급적 각종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식점, 뷔페 등에서 다수 환자가 발생되었던 점을 상기하고 밀집도가 높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가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부 출입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과 사업장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사업장 내의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가 여러 명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집단 감염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는 등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의 경우 유연 근무를 활용하거나 직원 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작업복, 작업장 등에서 코로나 검체가 확인되었는 바 사업장 내의 소독과 환기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기업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당장 눈앞의 추가 비용이 고민될 수 있겠으나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고 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교훈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종교시설에서도 지금까지 협조해 주셨던 것처럼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성경연구회에서 감염이 확산된 사례를 유념하고 밀접한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유통물류센터의 방역 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천물류센터와 유사한 관련 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안내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28일에는 긴급 유통업계 방역 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현장 점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5월 28일 3개 센터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6월 1일까지 총 32개 센터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 세부 방역 지침을 오늘 중 마련하여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동안 건강보험의 선지급, 융자지원 확대, 각종 평가와 신고 유예, 건강보험 특별지원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마련하여 어제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하여 감염병 전담병원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손실분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개소에 대하여 계산급 형태로 1,020억 원을 우선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초 6월 말 지급 예정이었던 2차 계산급 지급을 앞당겨 오늘 총 66개의 전담병원에 대하여 총 1,308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도 확대하여 환자 치료를 위해 대기한 빈 병상으로 인한 손실 이외에 환자 치료로 인한 발생 손실도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급금은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긴급하게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손실보상금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손실보상을 계속 추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2주간이 수도권 지역의 유행이 더 크게 확산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감염이 커지게 되면 결국 학교로 연결되고 많은 준비 끝에 어렵게 시작한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로서 등교 수업을 시작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요일부터 2차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오래간만에 학교에 등교한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만나 밝은 표정으로 학교를 다녀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큰 유행을 한 차례 막아냈고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던 총선과 시험 등을 잘 치러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 당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기에 수도권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의경 식약처장이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 덕분에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일별 구매 오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장으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사항은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6월 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요일별 구매 오부제를 폐지합니다. 지금까지는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2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구매 오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3달간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안정화되어 공적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어서 현 상황을 반영하여 오부제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하여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정부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적 마스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유치원생 및 초중고 학생 등은 일주일에 공적 마스크를 5개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 수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출생연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신분증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제시하면 최대 5개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현행 약 50만 개로부터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 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서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민간 부분의 유통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합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특히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서 침방울, 즉 비말을 차단해서 감염 예방 효과는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 있는 마스크입니다. 식약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와 생산을 적극 지원하여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스크가 민간 부문으로 더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합니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 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은 6천만 개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의 시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 매석 행위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K 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서 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습니다. 최근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 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를 위하여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중 민간 유통 물량이 대량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 상사가 마스크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하여 이번 수출 허용 조치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6월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 개를 비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비축 물량을 활용하여 국민께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수요보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내용과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기도 부천에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 물류센터에서는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데요. 하지만 인천 학원 강사발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는 물류센터에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24살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자가격리하던 A씨는 어제 기침과 가래 인후통 증상이 있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고양 물류센터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 480여 명에 대한 1차 전수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부천 물류센터에 대해선 2주간 사실상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고양 물류센터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인천에서는 학원 강사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학원 강사의 수강생이 다녀간 동전 노래방에서 감염된 아들과 남편을 거쳐 학습지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교사가 가르친 12살과 8살 형제가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교사가 방문한 집의 학생과 부모, 동료 학습지 교사 등 110여 명이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들 형제는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에 대해선 공공부문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중단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N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 내 감염 차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이처럼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 공공 부분의 다중 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학원이나 PC방 같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입주한 구립스포츠센터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공공시설 운영 문제는 자치단체가 결정할 문제였지만 앞으로 2주간 수도권에선 실내외 구분 없이 모두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방역 조치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저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연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이나 미술관, 박물관은 물론 공원과 국공립극장 등 모든 공공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연소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 환자가 잠복해 있을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앞으로 1, 2주의 기간이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의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학원, PC방 등에 대해서는 운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권고이긴 하지만 운영을 한다면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이나 PC방 등 학생들이 즐겨 찾는 시설은 현장 조사를 통해 출입명부 작성이나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엄격하게 살펴봅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유지되려면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분간 외부 출입을 최소화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불효 불급한 모임과 약속 등은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또 수도권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해서 밀접도를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영미입니다. 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앞서 이제 중대본 브리핑이 있었고 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도 있었는데 또 그 전에 또 교육부도 그 등교 계약 관련해서 또 브리핑이 있었다고요? 네, 내용 좀 정리해 비슷한 볼까요? 시간대에 네.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이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먼저 이게 소개되지 않은 이 교육부 내용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통제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면적인 등교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3차 등교도 예상대로 진행이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 감염 확산과 관련해서요. 수도권 지역에서 이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로 인원을 이렇게 유지하도록 했었는데요. 네. 이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3분의 1 이내로 더 적은 숫자로 이 숫자를 유지하도록 등교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또 등교 개시일은 이렇게 원래대로 유지를 했지만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업이나 급식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학생 분산을 통해서 학교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갖다가 이제 시행한다라고 지금 하는 건데요. 네. 실제로 부천 물류센터발 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이 지역과 연관된 학교, 학원 등에서도 여러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학원이나 PC방 네. 같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교육부는 이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다음 달 14일까지는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네. 학생이나 이용자들도 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증상을 확인하는 것들을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대본 브리핑 내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물류센터발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좀 평가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먼저 오늘 현황부터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류센터발 확진자의 지금까지 숫자는 23일 이후 96명이라고 발표를 네. 했습니다. 실제로 물류센터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70명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접촉자, 지인이나 가족 네. 등에게서 26명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접촉자로 인한 확진자 숫자가 더 크게 늘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네. 부천 물류센터발 확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음식점이나 주점, 보험사 등 우리가 조금 더 생활에 많이 가는 그 지역 네. 시설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들 지역에서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조용한 전파 그리고 이 잠복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방역을
읽는 것보다도 전파 속도가 빠르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6월 14일까지 이제 공공부문 관련해서 이제 거리두기를 좀 강력하게 시행을 하는 거죠. 어떻게 네, 평가를 해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이게 생활 속 거리두기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이런 조치들을 발표했는데 일단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단한다. 네. 그러니까 6월 14일까지는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좀 유형 근무나 이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갖다 확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결국 학원하고 네, PC방을 PC방. 갖다 운영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게 좀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주 동안 네.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제 당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역 사회에 잠복돼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런 평가를 하면서 음식점이나 뷔페 사례, 다중 이용 시설 좀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는 감염 위험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언제 네. 어디서든 나도 그리고 그 누구도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주민들은 네. 2주 동안은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취소해달라고 좀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들이 좀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잘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물류센터 그 감염 사례를 보면 이제 사업장에서의 방역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련해서도 이제 사업장에 방역 관리자를 지정을 하고 제대로 이제 사업장이 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물류센터 지금 3개 센터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 점검을 했고 앞으로 6월 네. 2일까지 32개 센터에 대해서도 지금 긴급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했고요. 이제 조만간 세부 방역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류센터를 통해서 드러난 취약점은 결국 어떤 거였냐면요.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로자가 아프면 출근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가 쉽지 않았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리고 방역 모니터링 책임자를 지정하는 부분이나 거리 유지가 실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파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구체적인 물류센터에 대한 지침들을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